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프로젝트 TR의 팀장을 맡은 송호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스틱스 열차에 어서 오세요라는 방치형 RPG를 제작하였고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프로젝트와 게임에 대해 소개를 한 후, 프로그래머 팀장님께서 기술에 대해 설명하신 후 프로젝트의 해고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팀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3명의 기획자와 3명의 프로그래머로 총 6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먼저 PD인 저 송호섭은 기획 총괄과 PM을 담당하였고, 박성민님은 전투 시스템을 담당하셨습니다. 서인덕님은 전체적인 장비 기획과 밸런싱을 담당하셨습니다. 윤유림님은 프로그래머 팀장을 맡으셨고, 메인 전투 시스템과 스킬 시스템을 담당하셨습니다. 함익주님은 시스템을 담당하셨고, 전체적인 UI를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우님은 펫과 다양한 서브 컨텐츠들 담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툴입니다. 개발에는 유니티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했고요. 협업에는 깃과 소스트리, 구글 드라이브, 디스코드, 노션을 통해서 협업하였습니다. 저에게는 3가지 중요한 미션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방치형이라는 장르를 선택했고, 방치형이라는 이름에 맞게 손을 대지 않아도 진행이 되는 자동 전투, 그리고 게임을 종료해도 주어지는 방치 보상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장과 강화, 서브 컨텐츠 등의 6개 컨텐츠가 필요하였고, 축적과 관리, 소비가 되는 3종의 이상의 재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런 미션 가이드 레전드 오브 슬라임, 줄여서 레오슬이라는 게임을 레퍼런스 게임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레오슬은 단순하고 만화 같은 그래픽, 그리고 직관적인 성장 방식, B급 코미디라는 특징이 있었고,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게임과의 차별점으로 저에게 흥미를 주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레전드 오브 슬라임을 레퍼런스 게임으로 선정하고 며칠간의 시간을 두어 플레이를 해보고 레오슬이 어떠한 재미를 주는가를 저희는 회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방치형 게임들의 특징이 그렇지만 끝없는 성장이 아주 가장 강한 핵심 재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재화가 수급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재화들을 사용하여 끝없이 성장을 하는 게임을 만들자를 프로젝트의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에 대해 소개하고 게임에 있는 컨텐츠와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틱스 열차에 어서 오세요는 전통적인 방치형을 표방한 게임입니다. 저승으로 가기 위해서 스틱스 열차에 탑승한 망자들을 악령으로부터 구해내야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방치 전투 이외에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게임입니다. 네, 열차 습격은 저희 게임의 메인 전투 컨텐츠입니다. 다양한 스킬들로 열차를 습격하는 악령들을 처치하는 컨텐츠입니다. 공격과 스킬, 스테이지 진행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제작하였습니다. 이외에 5가지의 크고 작은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식당 칸은 승객들의 이승에 있는 가족들이 제사 음식을 바친다는 컨셉입니다. 음식은 확률적으로 일정 시간마다 하나씩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음식을 판매를 해서 재화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섭취를 해서 전투에 도움이 되는 버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연구칸은 이제 명계 성류알이라는 특수한 재화를 소모하여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완료하면 높은 수치의 능력치 증가를 줍니다. 그리고 연구 완료에 소모 시간을 두어서 유저들의 지속적인 접속을 유도하는 것을 의도하였습니다. 뽑기는 다양한 장비, 스킬, 펫을 뽑을 수 있습니다. 확률을 뚫고 높은 등급의 장비를 획득 시 확실하게 성장 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본거지 청소는 메인 전투 컨텐츠의 보스들을 활용하여 만든 컨텐츠입니다. 부적과 반지, 그리고 뽑기 제한인 영혼석을 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입장 제한을 하루에 2회로 두어 유저들을 매일매일 접속하는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치 보상입니다. 방치 보상은 게임을 종료해도 지속적으로 재화가 쌓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방치하는 스테이지의 첫 번째 몬스터의 보상을 70%의 비율로 적용해서 보상을 주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24시간 누적이 되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래머 팀장님께서 저희 게임에 들어간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TR팀 프로그래밍 팀장 윤유림입니다. 지금부터 개발 내역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방치형 게임의 특징, 개발 편의성과 생산성, 그리고 최적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치형 게임의 특징입니다. 방치형 게임은 플레이어의 조작이 최소화되어 자동으로 전투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투를 관리할 전투 매니저를 구현하고 매니저가 자동으로 전투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자동 전투는 다음과 같은 플로우를 따라 진행됩니다. 플레이어가 왼쪽에서 입장을 시작하고 도착하면 웨이브가 시작되어 몬스터 스폰이 시작됩니다. 플레이어가 몬스터의 공격으로 체력이 0 이하가 되면 웨이브가 종료됩니다. 몬스터의 스폰을 중지하고 모든 투사체를 삭제하고 이전 웨이브로 돌아가 해당 웨이브를 반복합니다. 플레이어가 살아남아 모든 몬스터를 처리하면 웨이브가 클리어됩니다. 웨이브가 반복 상태이면 그 웨이브를 유지하고 반복 상태가 아니면 웨이브를 변경합니다. 그 후 배경을 스크롤링하여 플레이어가 이동하는 효과를 준 후 다음 웨이브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자동 전투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숫자 표현입니다. 생기, 데미지, 재화 등은 기본 데이터형으로는 표현 불가능한 큰 범위로 생성할 수 있고 표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빅 인티저 자료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단 사진의 맨 앞쪽 재화의 3.31U라는 숫자는 3.31 곱하기 10의 63승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빅 인티저 자료용은 일반 자료용보다 연산 비용이 큰 것이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연산에 소모되는 시간을 기본 자료용과 비교하여 직접 측정하였고 눈에 띄는 보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알아내어 최대 강화 레벨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리입니다. 식당, 연구, 방치 보상 등의 콘텐츠는 시간을 활용하여 게임을 껐을 때도 진행됩니다. 저희는 이 시간 정보를 디바이스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월드타임 API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유니티의 웹 리퀘스트를 사용해 월드타임 API에 시간 정보를 요청하면 제이슨 형태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잘 가공하여 게임 내에서 필요한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이 받아올 수 있는 제이슨 형태의 시간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 편의 및 생산성입니다. 저희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활용해 에디터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밸런스 조정이 가능합니다. 몬스터, 승무원, 스킬, 아이템 등의 스탯과 뽑기의 확률과 뽑힐 아이템, 그리고 웨이브 정보는 별도의 코드 수정이나 추가 없이 조정 가능하여 쉬운 밸런스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템, 승무원, 몬스터는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모델링과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만을 활용하여 추가 가능하여 양산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 편의성과 생산성을 상승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트링 테이블입니다. 스트링 테이블을 사용해 게임 내 모든 텍스트를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하여 관리 및 조정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 언어별로 키와 해당하는 텍스트를 저장하여 원빌드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최적화입니다. 개발 초기 데이터 리소스를 로딩하고 세이브 파일을 로딩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해 단절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비동기 로딩을 적용하고 로딩 화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비동기 로딩 전의 사진이고 오른쪽이 비동기 로딩과 로딩 화면을 추가한 사진입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풀링입니다. 생성과 삭제가 빈번한 데미지 텍스트, 스킬 파티클, 그리고 몬스터 등에 적용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정 개수를 미리 생성하고 이를 재활용하였지만 일정 개수를 미리 생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개수를 미리 생성하지 않고 필요할 때 생성하되 생성한 것들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개발 내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PD님께서 회고를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11월 20일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총 52일간의 개발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프로 킥오프 이전에는 저희는 우리 게임에 어떠한 핵심 재미를 줄 것이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고민을 한 결과 먼저 전투 진행 시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방치의 재미, 그리고 실질적인 플레이 시간 적지만 지속적으로 쌓이는 자열을 사용하여 끝없이 성장을 하는 성장의 재미, 그리고 하나의 컨텐츠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플레이하는 재미, 이러한 세 가지의 재미를 핵심 재미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핵심 재미로 선정 후 저희는 저승으로 향하는 스틱스 열차를 운영하자라는 컨셉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컨셉은 열차칸이라는 특징으로 다양한 컨셉의 많은 스테이지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으로 향하는 열차의 컨셉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그래픽은 그래픽의 통일성과 2D 횡스크롤 전투 표현의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도트 그래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디자인은 타일셋으로 제작하는 것을 목표했고 이 타일셋은 또한 많은 스테이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영상을 보시면 이제 창문을 뚫어서 뒤 레이어에다가 배경을 스크롤하고 그리고 아래 열차 바퀴에 애니메이션을 줌으로써 열차가 실제로 움직인 듯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컨셉까지 설정한 후 저희는 메인 전투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리고 캐릭터 강화 시스템과 스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프로토타입의 목표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메인 전투 시스템 기획서와 스킬 시스템 기획서가 딜레이되고 미완성이 되면서 이 두 시스템은 프로토타입에 동시에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회의를 거친 결과 방치형의 아이덴티티인 메인 전투 시스템을 적용하고 스킬은 CBT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프로토타입 빌드는 스테이지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임시로 제작된 몬스터를 소환하고 이런 몬스터가 플레이어 사거리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자동 공격을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 UI를 적용해서 캐릭터의 능력치 강화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용 후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토타입의 전체적인 피드백은 UI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토대로 저희는 UI를 재정립 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빠르게 기획서를 작성해서 개발팀에게 넘겨드리는 것을 목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선 메인 전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테스트를 하던 중 저희는 초중반에 게임 템포가 느려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하나의 컨텐츠만 플레이하다 보니 매우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화 수급과 능력치 상승이 필요한 컨텐츠가 필요했고 새로운 맵을 활용하고 새로운 장비와 중요한 재화를 보상으로 주는 컨텐츠가 필요하였습니다. 어, 그로 인해서 저희는 재화 수급과 능력치 상승이 되는 식당 칸과 영국 칸을 기획하게 되었고 새로운 맵과 새로운 장비 그리고 중요한 재화를 보상으로 주는 열차길 청소, 본거지 소탕, 열차 고장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CBT까지 앞선 완성하지 못했던 메인 전투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리고 모든 서브 컨텐츠들을 적용하고 스킬들을 적용한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저희 팀 6명 모두에게 감기가 옮겨 다녔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결혼도 발생하여 결국 개발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최종적인 CBT 빌드에 식당 칸만 포함하게 되었고 스킬 또한 미완성된 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는 1스테이지 몬스터와 캐릭터의 밸런싱에 실패를 하여서 사실상 CBT에서는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밸런싱 작업의 중요성을 또한 더 느끼게 되었고 OBT에는 앞서 밀렸던 작업들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의 OBT의 최종 목표는 남은 UI를 완성하고 남은 컨텐츠 또한 완성하고 사운드와 에셋을 적용, 스킬 또한 완벽하게 완성하고 사실상 완성된 게임을 빌드하는 것을 목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팀원들의 건강 이슈로 인해 개발이 딜레이가 되었고 결국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기에는 메인 하나, 서브 2개, 던전이 3개인 컨텐츠가 이제 던전 3개를 하나의 이제 본거지 청소라는 컨텐츠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OBT 빌드에서는 결국에는
본거지 청소는 미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UI, 스킬, 그리고 뽑기 강화, 펫, 연국한 모든 스트링이 적용된 채 OBT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OBT 테스트에서 주된 피드백 내용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다라는 내용이 주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마지막까지 밸런싱 작업을 하자라고 하였고 개발팀은 본거지 청소를 완벽하게 완성해 릴리즈를 하자는 목표를 두었습니다. 앞선 이슈들로 인해서 저희는 컨텐츠를 축소하면서 튜토리얼과 세부적인 UI, 사운드, 전체적인 에셋의 퀄리티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거지 청소 또한 완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퀄리티 상승이 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스틱스 열차에 어서 오세요라는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전체의 소감을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생소했던 방치형이라는 장르를 제작하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기셨습니다.